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불금이 찾아왔는데 지나친 음주 삼가하시고 건강한 금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14살 된 남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14살이면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된 거죠.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아들의 사주풀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하게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엉엉 울면서 키웠어요. 올해 중학생이 되어서는 저보다 힘이 더 세지면서 점점 행패가 심해지고 있어요. 창문을 깨고 벽을 부수기까지 합니다. 사실 아이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6년 전부터 별거하며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데려갈 생각을 안 내요. 아이가 아빠는 무지 무서워해서 어느 정도 분노 조절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아이도 저와 떨어져서 아빠에게 가는 건 싫어하네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들과 저의 궁합을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서로를 위해 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맘처럼 되지가 않네요. 앞으로 계속 제가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이의 분노 조절 장애는 나아질 수 있을지 적성은 어떻게 찾아줘야 할지 사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년 병자월 갑신일 갑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14살입니다. 일단은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 사주팔자가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죠. 양팔통 사주입니다. 양으로만 되어 있든 음으로만 되어 있든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고집이 좀 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견겁제도 3개나 되죠. 그러니까 애가 좀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으로만 되어 있다는 게 그 단점으로 나타났을 때 과격해질 수 있다고 봐야죠. 양이나 음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성향이 양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4살밖에 안 된 게 유리창을 깨고 벽을 부수고 뭐 이런 것이 그 양팔통 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3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로 목화토금수 오행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는 사명살이라든가 그 어떤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비교적 우수한 사주예요. 이 정도 사주면. 물론 흘러가는 대운에서 봤을 때 12살서부터 21살 이때가 이제 무인대운으로 지지가 인신충으로 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지가 충을 받을 때는 좋은 운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신충 같은 경우는 달라요. 게다가 지금 일지가 신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지가 인목인데 금기운에 의해서 극을 당하는 게 아니라 금금목으로 내가 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신충 같은 경우는요. 특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들어오는 경우에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공부도 더 잘하고 운 자체가 더 잘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그 사주만 볼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환경을 봐야죠. 그러니까 6년 반 전에 서로 별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6년 반이면은 얘가 지금 14살이니까 8살밖에 안 됐을 때. 그때 엄마랑 아빠가 이제 별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뭐 바람도 피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 어렸을 때 환경이 별로 안 좋았다고 봐야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부모의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부모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8살밖에 안 된 남자의 눈에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별거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런 게 대수롭지 않은 건데 애들한테는 큰 거예요. 애들한테는. 애들 어린 마음에는. 그러면서 좀 삐뚤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팔통 사주라는 그 고집이 좀 세다는 그런 성향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흘러가는 대운도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 환경이 좋았으면 12살서부터 21살까지 지지가 인신충이 된다고 해도 저는 무난하게 잘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4살밖에 안 된 게 막 유리도 깨고 이렇다는 것은 좀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의 운을 한번 볼까요? 22세에서부터 31살까지는 묘신 원진살이죠. 그러니까 20대에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날 때 원진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0대에 결혼했을 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났을 때 만날 때 여자운이 깨지고 있습니다. 32살서부터 41살까지는 경진대운인데 천간이 갑경충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타격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간이 갑목인데 경금이 들어와서 충을 받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42세서부터 51세까지 신사대운은 사화가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사신 합수가 아니라 사신 형살로 봐야 돼요. 이 경우에는 사신 형살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도 그다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 대운이 별로 안 좋아도 그 이 어린아이가 그 환경만 좋았다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조건이 안 좋으니까 좀 안 좋은 걸 보고 그러니까 애가 좀 삐뚤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 혼자 있는데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럴 경우에는 엄마가 혼자 그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뭐 힘들어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당해봐서 모르는 말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막 그 아들 하나 있는 게 그 유리창까지 막 깨고 벽까지 부수고 이럴 정도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보내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하고 궁합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런 자세가. 왜냐하면 그 부모하고 자식은 궁합을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궁합이 안 맞으면 뭐예요? 내 자식인데. 그러니까 그 궁합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하고 자식은 궁합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요, 그 궁합을 맞추고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자애가 이렇게 사고치고 그러면 어릴 때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자기 보호자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해갖고 도저히 내가 못 키우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당신이 좀 그 데리고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남자가 또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나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있든가 그래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즘에 이혼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혼을 많이 하든가 이렇게 별거를 하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이들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지금 뭐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 옛날 사람들은 이혼 안 하고 그냥 살았잖아요. 그 남편이 막 괴롭히고 그래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혼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어렸을 때 이런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니까 애가 좀 삐뚤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누가 이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나가면. 그런데 그걸 어머니 입장에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있으면 좀 난데 애가 무서워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전혀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4살밖에 안 됐는데 14살밖에 안 된 애가 그 앞으로 고등학교 20살 되려면 6년, 7년이나 남았고요. 군대 가려면 8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 부모가 전혀 조정을 못하고 이렇게 애가 커나가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나가면 엄마가 무서워해요, 자식을. 자식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전혀 손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어떤 같이 엄마랑 그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 같은데, 정신과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상담도 받고, 그리고 아이를 이제 키우는 게 싫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맡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뭐 이럴 때나 이때 이제 애들을 그 어떻게 그 버릇을 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흘러가는 대운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주가 좋으니까 대운이 이렇게 흐르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문제는 사주에만 전적으로 그 해답을 찾기보다는 가정 환경,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그 이런 점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뭐 아이를 안 맡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엄마가 키워야죠. 뭐. 그런데 엄마가 키우는데 그냥 이대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죠. 무슨 좀 절도 있게 가리키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태권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무슨 무술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이제 그 자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한번 에너지를 바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키는 것도 괜찮죠. 뭐 운동 같은 걸 시킨다든가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갖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역마살도 강하고 사주팔자가 다 양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운동 스포츠 뭐 이런 거 야구 같은 거 이런 운동부 같은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이제 그쪽에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이렇게 그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아버지가 못한다면 학교의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의 사범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좀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드님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힘내시고 그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